뼈 이식 저라면 이런 곳에 안 합니다. 뼈 이식 비용도 부담되고 아플까봐 걱정되시죠? 많은 분들이 뼈 이식 꼭 해야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. 17년간 10,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최대한 환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환자를 위한 치료를 생각해 왔는데요. 제가 생각하는 뼈 이식 꼭 해야 하는 경우와 안 해도 되는 경우,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5분만 시간 내서 보시면 뼈 이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쉽게 판단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. 임플란트를 저희가 할 때 이제 뼈가 많으면 당연히 좋겠죠. 그렇지만 이제 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렇게 뼈 이식을 해야 하는데요. 뼈 이식을 꼭 해야 하는 경우와 안 해도 되는 경우, 그리고 뼈 이식을 해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. 이거 뼈 이식 꼭 해야 하나요?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. 내가 뼈 이식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시려면 쉽게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. 쉽게 말해서 이제 치아가 충치가 생겼다거나 이런 머리 부분만 망가진 경우, 뭐 사고라든지 치아에 금이 간 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잇몸뼈가 멀쩡한 경우에는 대부분 뼈 이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 왜냐하면 이 치아를 잡아주는 이런 잇몸뼈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이 치아가 이제 잇몸 질환, 흔히 말하는 풍치에 의해서 치아 뿌리가 흔들려서 그래서 이제 뼈가 많이 없어져서 치아를 뺀 경우에는 이제 잇몸뼈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런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또 중요한 게 이제 치아를 빼고 나서도 이제 뭐 충치로 빼고 나서도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뼈가 굉장히 얇아지게 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임플란트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러면 이제 뼈 이식을 하면 안 되는 경우, 즉 해도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. 실제로 저도 이런 곳에서는 뼈 이식을 잘 안 합니다. 여기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가 이렇게 바닥에서밖에 올라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뼈를 잘 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뼈가 잘 되지 않습니다. 설사 단단하게 굳었다고 해도 이 뼈를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실제 뼈보다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. 이런 경우에 나중에 이제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겨서 쉽게 망가지기가 쉽습니다. 자기 뼈에 이렇게 짧은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그런 무리한 뼈 이식을 안 해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한 경우에 오히려 나중에 임플란트 염증도 덜 생기고 아무래도 튼튼할 수 있다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얇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. 앞쪽에서 뼈를 떼다가 저렇게 고정을 해서 도전적인 뼈 이식을 하기도 하는데 가능하면 저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 더 깊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심어서 뼈 이식을 최대한 줄이고 하더라도 최소로 하는 것이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는 데 좋습니다. 앞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얇아서 뼈 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정확히 심으면 뼈 이식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. 이 환자는 굉장히 겁이 많으셨던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. 가능하면 잇몸을 째고 뼈 이식을 하고 싶지 않아 하셨습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 근데 너무 얇아서 저도 혹시나 이게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바깥쪽으로 터져 나가게 되면 이제 뼈 이식을 해야 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환자분인데요. 굉장히 얇아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심을 수 있어서 지금 현재 8년째 잘 사용 중입니다. 네, 수술 전, 수술 당일, 수술 후 3년, 그리고 수술 후 5년, 수술 후 6년째 모습입니다. 간혹 뼈가 얇으면 문제가 생길 거라 걱정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깨끗한 모습입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뼈가 굉장히 얇은 경우가 온 경우에는 이렇게, 이거는 이란의 한 의사분이 뼈 이식을 하신 건데요.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굉장히 큰 뼈 이식을 했습니다. 그렇지만 제가 한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바깥쪽에 무리하게 뼈 이식, 환자분이 고생하고 뼈 이식도 많이 하고 저렇게 하지 않고 저라면 조금 더 깊게 심고 좀 더 정확하게 심어서 뼈 이식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 저라면 이렇게 얇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이 바깥쪽에 뼈 이식을 한다 그래도 이 뼈가 튼튼한 뼈가 아니라 뼈가 잘 안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이제 뼈에 맞춰서 정확하게 심고 조금 약간 깊게 심어서 뼈 이식을 가능하면 안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1mm 정도의 뼈만 남길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심는 편이고요. 이분은 이제 브레네막이라고 이제 치과 임플란트를 맨 처음에 개발한 정형외과 의사인데요.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불필요한 뼈 이식은 피해라. 임플란트를 개발하신 분이 이런
뼈 이식을 피하라는 말까지 하셨는데요. 저희도 이렇게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불필요한 뼈 이식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떨 때 뼈 이식을 해야 되고 안 해도 되는지, 어떨 때는 뼈 이식을 안 하는 게 좋을지 이해되셨나요?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치아 머리가 망가지고 잇몸뼈는 괜찮을 때 그때는 뼈 이식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고, 잇몸뼈가 망가진 경우나 아니면 오래 방치한 경우, 그리고 앞니 쪽에 뼈가 굉장히 얇은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뼈 이식을 할 때 피 공급이 잘 안 되고 도전적인 경우, 성공이 쉽지 않고 성공해도 오래 못 쓸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모험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 치료를 좀 더 쉽게 가져가는 것이 치과 의사나 환자에게 모두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도전적인 치료로 환자분과 모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치료해줄 치과 의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? 결국 이런 내용을 아무리 잘 알아도 이걸 실행해줄 치과 의사분을 찾지 못한다면 이 영상을 본 의미가 없겠죠?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환자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과 의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뼈 이식 걱정만 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치료받으시는 게 더 쉬워지는 길이니 잘 치료받으시고 모두 건강한 치아 다시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